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11월 초 3일이고요. 오늘 이틀 전에 초하루 기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또 두 번을 왕림해야 돼서 그래서 동짓날 초하루 기도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을사년 동짓날이고 여러분 알다시피 동지는 가장 낮이 짧고 밤이 긴 날입니다. 어제는 아니지만 오늘 새벽 0시 3분, 어제 시간으로 말하면 12시 3분에 극점, 이게 동지의 극점, 동지가 어느 시점이냐 할 때 동지의 극점이 12시 3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양의 기운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중에 하지가 양의 극점이거든요. 양기운의 극에 달했다가 그 하지가 지나면서 이제 음기운이 늘어나는 거예요. 1분씩 1분 몇 초씩 이렇게 늘어나서 동지까지 내려오는 거고, 또 이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오늘부터 양의 기운이 하루에 1분 몇 초씩 늘어나면서 이제 낮의 기운이 좀씩 늘어나는 거죠. 그 시점이 바로 동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지는 옛날 사람들이 그 가장 어두운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뭔가 제대로 그 어둠을 몰아낸다고 하면 항상 밝은 날이 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희망 섞인 그 우리의 명절이 된 겁니다. 물론 이 명절의 기원은 신라 시대로도 거슬러 올라가는데, 어제도 누가 물어서 잠깐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인데, 이 팥죽이 생긴 유래가 그 처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옛날 역사책에나 봤을 그런 이름인데, 그 처용이 부른 그 처용가가 있잖아요. 저 먼 길을 갔다 돌아오니 내 집에 신발이 4개이고 2개는 내 마누라 건데 2개는 누구 건고, 그죠? 그래, 그 4다리가 누워 있는 걸 보고 2다리는 내 다리인데 2다리는 누구 다리냐, 이런 구절이 기억나십니까? 이게 이제 처용가인데, 이 처용이 그 악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빨간 걸 뿌렸다는 거예요. 그 빨간 것이 결국 이 팥이 된 것이고, 그게 벽사의 의미로 삿된 기운을 물리치는 의미로 바로 이 팥죽이 신라시대 때부터 해왔던 위풍양속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집안에서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집에서 팥죽을 써서 이렇게 벽에 뿌리고 했던 저는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걸 보면 우리의 미풍양속이 이제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민간에서 팥죽을 오늘이 동지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죠. 심지어 절에 다닌 사람도 동지라고 얘기 안 해주면 오늘이 동지였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결국 이 동지라는 건 이제 절에만 남아있는 명절이 되었어요. 사실 민간에는 이게 민간 명절이지 불교 명절은 아니에요, 동지는. 그런데 어쨌든 이 동지가 불교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이제 담게 된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명과 암이죠. 팥죽은 어둠이고 어둠을 상징하는 거고, 거기에 흰 쌀이나 하얀 새알, 새알은 이제 양을 상징하는 거죠. 그 음을 양으로 격파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게 이 팥죽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적으로 보면 제일 어두운 게, 불교적인 표현으로는 뭐가 어두울까요? 여러분 뭐가 제일 어두우세요? 살아가면서 제일 어두운 게 뭘까요? 아마 살면서 느끼는 괴로움, 또 불안감, 또는 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 또는 번뇌망상, 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어둠의 대상이 되겠죠.
그런 어둠을 우리가 이 팥죽 한 그릇으로 뭐 해결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그런 희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둠을 물리치고 새로운 양의 기운을 통해서 광명을 얻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더 불교적인 그 의미로 더 얘기를 한다면 밖으로 우리가 주변으로 흔들려 왔던 그런 마음들을 안으로 돌려서 회광반조하는, 빛을 돌려 내 스스로를 비추는 이런 경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마 동지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이 동지 팥죽을 통해서 나에게 삿된 기운과 또 내지는 우리 안에 자리하는 뭔가 어두운 마음이나 어두운 불편한 내용들을 이 팥죽의 공양에 기원을 담아서 그거를 물리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팥죽 공양은 단순하게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 어두운 면을 좀 털어내고 새해부터는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좋은 기운이 함께하기를 발언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작은 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나라는 설이 많아요. 그래서 나이를 3번을 먹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던데 동지 때 팥죽 먹고 1살 먹고 신정 때 또 꼭 먹고 1살 먹고 또 구정 때 또 1살 먹고 또 어떤 분은 또 입춘까지 또 치면은 1년에 4번을 먹어야 되는 여러분들은 지금 벌써 한 수백 살이 돼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어쨌든 뭐 나이 먹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뭔가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어두운 측면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회는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집안에서도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우리가 이런 날을 맞이해서 그 희망을 가져보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동짓날이 아무리 길다 해도 결국 다음 날 아침은 밝아옵니다. 그죠? 오늘 아침에 제가 햇볕을 보면서 이 햇볕의 기운이 어제와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기운이 물론 미세한 차이지만 그 양의 기운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이 전체적인 기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기운이 이미 움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들이 주어진다 해도 이 밝은 햇볕이 오듯이 우리의 삶도 밝은 광명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묵은 마음을 다 털어버리고 이 팥죽을 공양과 함께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다시금 또 한 해를 밝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제 연말이 되기 때문에 이 연말 시즌이 되면 마음이 이제 그냥 할 일 없이 바쁘죠. 또 여러 군데 여러분들 송년 모임이다 어쩌다 회식이다 이런 걸로 막 쫓아다니는데 이런 즈음에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이 회광반조 밖에 그 네온사인이 켜지는 밤의 불꽃을 찾지 말고 내 안의 광명을 찾아서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그런 날들이 이 연말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또 다음 해를 맞이할 수 있을 때 좀 더 여법한 마음으로 또 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공부를 해나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동짓날 맞이해서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묵은 마음들을 다 털어내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무 동지 팥죽 보살 마살 나무불